네, 안녕하세요. 토요시코리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마스터캠 X9 CNC 선반 제1강 캠 프로그램 2D 캠 가공 실무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작업 내용이 좀 생각보다 너무 많이 없죠. 예, 맞아요. 이게 이제 우리가 마스터캠 X9 가지고 CNC 선반, 사실 이게 첫 강의는 아니고요. 이전에 CNC 선반 관련해가지고 캠 작업을 많이 했었는데, 한번 보시면 아실 테지만. 근데 이제 그게 이제 너무 과거서부터 계속까지 좀 쌓이다 보니까 이 과거 내용들을 좀 찾기가 좀 어렵다는 말씀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요청이 좀 있어서, 그래서 이제 좀 이렇게 리뉴얼하는 방식으로 해서 새롭게 한번 첫 강의를 한번 찍게 됐습니다. 그렇게 이제 그렇게 이 강의가 진행된다는 거 좀 이해해 주시고요. 그래서 이제 첫 시간입니다. 신선반 관련돼서 마스터캠 X9으로 하는. 그래서 첫 번째로 하게 될 건 마스터캠에서 이제 환경 설정을 할 거고요. 이거 환경 설정은 좀 간단하게 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스터캠에서 이제 스케치 작업 간단하게 한번 진행해 볼 겁니다. 그 다음에 오토캐드 도면 활용해서 작업하는 거. 이번이 첫 시간이니까 그렇게 큰 어려운 도면 쓰지 않겠죠? 예, 맞아요. 아주 간단한 도면 쓸 겁니다. 자, 여기서 사용되는 예제 도면 파일 등 영상 하단 설명 부분에 여러분들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URL 제공해 놓겠습니다. 준비되셨죠? 자, 준비된 도면은 왼쪽 보시면 이 도면이고요. 그 다음에 마스터캠은 여기 있습니다. 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쉬운 도면, 아주 쉬운 도면이죠. 예, 이 도면 가지고 작업 한번 진행해 볼 거고요. 일단 마스터캠 X9 버전을 시작하면, 저는 이제 시작하는 걸 밀링으로 다 시작하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실행하자마자 이렇게 실행이 돼요. 밀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작업하고자 하는 건 아시겠지만 CNC 선반이잖아요. 그죠? 여기서 무심코 작업을 그냥 해버리면, 물론 이 부분을 안 보고 그냥 작업을 해버리는 경우도 가끔 생깁니다. 작업을 하다 보면요.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갑자기 또 이 그룹의 머신 형태를 바꾸면 이 도면이 그대로 살아있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화면이 그냥 다 깨끗하게 져버려요.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 저 같은 경우는 여기 이제 레스, 즉 선반이 되어 있는지 먼저 확인하고 작업하는 편입니다. 그거부터 먼저 확인해 주시고, 일단은 지금 밀링이다,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시작 화면을 밀링으로 안 하고 선반으로 하고 싶다 그러시면 설정을 이렇게 좀 바꿔주시면 돼요. 상단에 설정 메뉴 들어가셔서 환경 설정이라고 첫 번째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 보시고, 자, 이 중에 왼쪽에 메뉴 쭉 가다 보면 시작하고 종료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여기 한번 들어가 보시겠습니까? 시작 종료. 자, 그래서 시작 종료의 시작 시 설정에 쭉 가보시면 이때 시작하는 제품이 밀링으로 돼 있으면 밀링으로 시작하고요. 이걸 열어서 선반으로 바꿔놓으시면 선반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예, 되게 간단하죠? 예, 별거 아닙니다, 사실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근데, 그럼 물론 좋습니다. 그럼 이걸 이제 세팅을 하고 프로그램 껐다 키면 선반이 되는 것까지는 좋은데, 근데 이제 이런 걸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본인 주 업종이 MCT고, MCT다 그러면 CNC를 부가적으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MCT가 항상 열리게 돼야 되는 게 맞죠. 그러니까 CNC는 가끔 하는 작업이라면, 그죠? 계속 이 CNC를 계속 켜놓을 수는 없을 거잖아요. CNC 선반을. 맞죠? 시작으로 할 수는 없을 거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는 여기 설정을 바꾸는 것보다는 여기 이쪽에서 바꾸시는 게 나아요. 차라리. 그래서 이쪽에서 작업하실 때 상단에 머신 형태 들어가셔서 선반에 기본값, 뭐 다른 거 세팅 안 되어 있다면 기본값 가시면 기본값으로 머신 그룹 2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냥 캠 짜시면 돼요. 근데 이제 머신 그룹 1이 있고 2가 있어서 좀 보기가 조금 그렇죠? 나는 그냥 선반인 게 머신 그룹 1이었으면 좋겠는데 난 선반만 할 거니까 이번 작업에선. 그렇다 치면 일단은 요거로 이제 머신 2의 레스 선반을 하나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상단에 새로 만들기 요거 한번 새 파일 한번 눌러봐 주십시오. 자, 여기 파일은 뭐 저장할 거냐 물어보시는데 여기는 뭐 아무것도 없으니까 저장할 필요가 없으니까 저장 안 함을 누르시면 화면이 바뀌면서 선반으로 이제 세팅이 됩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선반으로 세팅이 돼요. 그러니까 한번 머신 형태를 바꿔 놓으시고 바꾼 다음에 다시 새 파일을 누르시면 그 세팅한 파일이 이제 첫 번째로 다시 들어온다는 거. 그럼 이 작업을 다시 밀링으로 바꾸려면 어떻게 할까요? 다시 머신 형태를 밀링으로 바꿔주시고 새 파일 누르시면 또 밀링으로 바꿉니다. 이해되셨죠? 아주 간단한 거죠. 예, 이런 식으로 하면 간단하게 이제 환경 설정을 해서 작업을 진행할 수 있다는 거. 그거 이제 작업 진행이라고 한번 설명을 좀 드리고요. 자, 왼쪽에 보시는 이 도면 아주 간단한 도면인데 아주 너무 간단하죠. 밑에는 이제 수기로 짜놓은 이 코딩이 있는데요. 수기 코딩은 지금 설명할 게 아니라 우리는 마스터캠으로 캠을 짜는 거니까 이 도면을 볼 건데 우리가 지금 완성해야 되는 게 이제 여기 형상입니다. 이 형상을 우리가 이제 가공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죠? 요거고 원 소재는 지금 원래 가공되는 이제 우리 원래 가공돼야 되는 완성품은 69인데 원 소재는 70짜리예요. 그리고 원 소재는 60파이짜리고 뭐 일단 그 정도만 이해하시고 되셨죠? 가공 원점은 여기라고 하는 거니까 우리도 여기 원점으로 보시면 됩니다. 아, 혹시 여러분 지금 이제 마스터캠 가지고 CNC 선반을 처음 하신다고 하면 혹시라도 CNC 선반에 대한 수기 개념 있잖아요. CNC 선반에 대해서
지금은 이제 캠 작업이니까 캠 작업이니까 이제 당연히 PC 환경에서 작업하시겠죠. 이거 말고 혹시라도 CNC 선반이 처음이신 분이 캠 작업을 한다 치면 물론 그것도 됩니다. 가능은 한데 되도록이면 수기 내용을 조금 알고 오셨으면 좋겠어요. 수기 내용. 그러니까 G코드를 손으로 좀 짤 수 있는 거 정도, 간단한 거라도, 복합 사이클 정도라도, 외경이나 내경이나 한두 개 정도로 스스로 짤 수 있는 거 정도가 되면, 그때 이제 캠으로 좀 넘어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캠의, 지금 이 좌표가 어떤 의미인지조차 모르는 상태에서 캠을 시작하면 되게 힘들 수도 있어요. 이렇게 캠을 한다는 소리는 제가 이해할 때는 어떻게 이해하냐면, 뭐 저도 이제 과거 사람이니까 이해를 하면 수기 가공이 어느 정도 되는 분이 이제 캠으로 넘어온다고 생각하고 사실 캠 가공, 이제 캠 교육을 진행하거든요. 근데 수기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캠을 넘어오게 되면 조금 애로사항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이게 축이 어떤 축인지도 모르는 상태가 돼요. 여기 XY라고 써 있는데 여기가 X고 여기를 Y로 읽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이해되시죠? 네, 맞습니다. 여기 원점이면 우린 뒤쪽으로 다 마이너스라고 있고요. 앞쪽은 플러스라고 있고 위쪽을 또 플러스라고 있고 아래쪽을 또 마이너스라고 읽어줘야 돼요. 그리고 이 가로 방향은 Z축이고요. 세로 방향은 X축에 해당합니다. 네, 수평, 그러니까 일반적인 이제 2축짜리 CNC 선반입니다. 그죠? 이렇게 이해해 주시고 일단 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통상은 여기서부터 가공이 원점 시작하니까 여기가 x 0점, 이제 z 0점이 되는 부분이에요. 요까지 좀 이해되셔야 되고. 자, 우리가 캠상에서 필요한 건 사실 여기 그냥 아무것도 없는 그림에서 캠을 짠다? 아니,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즉 NC를 뽑을 수 있다? 없습니다. 여기 그림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캠은 절대 나오지 않아요. 제 말 혹시 이해되시나요? 그죠? 제가 이거 머신센터 얘기할 때도 항상 얘기했지만 항상 이게 밑 그림이 있어야 돼요. 자, 여기서 말하는 밑 그림이라고 하는 건 여기 있는 토면이 필요하다는 소리입니다. 이 토면, 결국은 이 토면대로 소재를 가공해서 완성하는 거 맞죠? 그러니까 완성된 도면이 여기에 그려져야 된다는 소리예요. 제목 혹시 이해되십니까? 완성된 도면이 여기 그려져야 된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도면이 이렇게 그려져 있어야 된다는 소리죠. 이런 식으로 완성된 도면을 얘기했으니까 이런 식으로 완성된 도면이 여기에 그림이 그려져 있고 요거 기준으로 여기에 어떤 공구를 쓸지 어떤 절삭 조건을 조립할지 어떻게 가공 방식을 할지를 우리가 이제 결정해서 그 다음에 그거는 이제 그렇게 공구를 보내고 난 그 자동화된 어떤 위치 값들을 G코드로 뽑아서 그 G코드를 장비에 밀어넣고 가공을 하게 되는 거예요. 네, 일단 거기까지. 이번 시간은 그냥 스케치하고 환경 설정, 기타 등등의 설명이기 때문에 캠을 짜진 않습니다. 스케치를 할 거예요. 한 며칠 동안은 스케치 혹은 캐드 쪽에서 왔다 갔다 넘기는 연습을 또 해야 될 수도 있어요. 뭐 그래봐야 뭐 한두 번 정도만 더 하면 금방 이해하실 거니까 어려움은 없습니다. 이해되셨죠?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여기서 완성된 그림은 요 그림이죠. 맞습니까?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보셔야 됩니다. 완성된 그림이 당연히 지름이니까 수평 중심 기준의 위아래가 대칭 맞습니까? 예, 맞죠? 자, 여러분 선반 가공을 이해하고 계신다면 이 한쪽을 가공하면 반대쪽도 가공되는 거 이해되시죠? 심지어 이게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라면 선반이라고 하는 가공 자체가 이해 안 되는 상황이라면 캠이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선반의 선자도 모른다 그런다 치면 사실 선반 쪽에 대한 개념을 먼저 공부하고 이쪽 와주십시오. 미안하지만 아무튼 선반을 조금이라도 이해하신다고 생각하고요. 자, 그러면 한쪽을 가공하면 그 반대쪽도 가공하게 됩니다. 항상 두 배로 가공돼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쪽으로 절입하는 값이 1이면 그 반대쪽도 1이 가공되기 때문에 토탈은 2가 가공되는 거예요. 이게 선반의 기본 원리예요. 자, 그 말은 다시 어떤 의미를 갖냐 하면 내가 이 전체적인 그림을 그릴 필요가 없이 한쪽만 그림을 다 그려주면 된다는 소리예요. 왜냐하면 그 나머지 이 반대쪽은 이미 여기서 깎으면 자동으로 깎이기 때문에. 이해되셨죠? 그래서 우리가 선반에서 캠을 그릴 때는 한쪽만 그려줍니다. 한쪽만 그려줍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특징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 있는 선은 지금 제가 그리지 않았죠. 그러나 이 도면상에서는 그림이 있죠. 제가 근데 시작할 때는 이 전체 그림이 밑그림이 여기 있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여기도 선이 이렇게 한 개 더 그려줘야 되는 게 맞죠? 제 말 혹시 이해되시나요? 선이 이렇게 해서 반만 그린다 치면 요까지 다 그려져야 되는 게 원래는 맞잖아요. 요 그림 자체적으로. 요거 이해되시죠? 그러나 요런 부분들을 그려주시면 안 됩니다. 선반으로 우리가 이제 캠 짤 때는 이 바깥쪽 껍데기만 그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되셨죠? 여기에 선이 들어가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자, 공구라고 하는 게 공구 인서트 팁이 있다 칩시다. 이 인서트 팁이 와가지고 가공을 하죠. 가겠죠. 이 길을 따라 가겠죠. 근데 여기 딱 와가지고는 공구가 어디로 갈지 모르게 됩니다. 이쪽으로 가야 되는지 이쪽으로 가야 되는지 즉 그래서 길이 이 T자 형태로 가게 되면 여기인지 여기인지를 모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반에서는 공구가 가는 길은 항상 하나의 선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야 돼요. 이런 식으로. 선이 이렇게 되어 있으면 안 된다는 소리예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가지 뿌리가 나듯이, 뭐 뿌리가 나 있거나 가지가 나 있으면 선반 공구가 가지 않는다라고 일반적으로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가 가장 기본이고,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그려주는 게 좋을까요? 이 선반에서는. 결론만 얘기하면, 마스터캠에서 우리가 선반으로 이 선반 작업을 할 때는 그닥 마스터캠에서 그릴 일은 많이 없습니다. 결론만 얘기하면. 우리가 MCT에서 얘기할 때는 사실 MCT에서는 2D는 마스터캠에서 그리든 캐드에서 그리든 자기가 편한 대로 그려도 아무 상관없거든요. 예, 아무 상관없는데 CNC 선반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캐드에서 그려서 땡겨오는 게 훨씬 더 빠르고 편해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 이유는 마스터캠으로 한번 그려보시면 금방 아마 이해하실 텐데 아무튼 그렇고요. 자, 왼쪽에 있는 거 이걸 한번 그려보도록 하죠. 간단하게 그리는 방법은 이래요. 반만 그린다 그랬으니까 이렇게 그릴 거예요. 저는 요만큼을 그릴 건데 아까는 제가 이렇게만 그린다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이렇게 안 그리고 사각형 박스 그리듯이 이렇게 그려주는 게 처음에는 좀 빠르고 편해요. 이런 식으로. 이해되셨죠? 자, 그럼 이거 어떻게 그리냐면 상단에 사각형 그리기 클릭하시고 여기 원점을 콩 찍고요. 뒤쪽으로는 다 마이너스입니다. 여기가 가로 방향이 지금 숫자가 뒤로 마이너스가 점점 커지죠. 예, 맞아요. 뒤쪽은 제가 아까 마이너스를 그랬죠. 위쪽은 플러스입니다. 내려가면 당연히 마이너스겠죠. 일단 그 개념 이해하시고 일단 뒤쪽으로 클릭을 해서요. 여기 있는 사각형을 하나 그려준다고 생각해 볼게요. 됐죠? 그럼 가로 방향은 뒤쪽이니까 마이너스 50이라고 읽을 수 있겠죠? 예, 맞아요. 마이너스 50이라고 해주고 자, 지름 쪽은 40인데 반만 그렸으니까 얼마입니까? 맞아요. 40 나누기 2라고 이렇게 그려주는 겁니다. 자, 이거 일단 확인 누르고 빠져나와서 상단에 스마트 치수 잠깐 이용해서요. 노란 전구 이거 찍어서 50 이거 찍어서 20인 거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일단은 이상 없고 자, 그 다음에 또 사각형 그립니다. 다시 상단에 사각형 이번에 원점을 여기 콩 잡을게요. 여기 콩 찍고 한 요 정도 그리겠습니다. 여기는 요만큼을 또 그리는 거예요. 됐죠? 그럼 가로 방향은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19 맞습니까? 이거 1mm는 그냥 소재 여유 값이니까 우리가 완성된 부분은 여기서부터죠. 1mm 아닙니다. 이거는 원래 소재 크기고 완성된 부분은 여기 69라고 하는 요 라인이죠. 그래서 여기는 19가 해당되는 거 맞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19죠. 얘는 마이너스 19로 그려주고 지름 쪽은 60 나누기 2라고 그려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확인 눌러주고 그 다음에 스마트 치수 이용하셔서 찍어서 요거 19 토탈은 69겠죠. 자, 요거는 30으로 이렇게 그려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는 게 가장 일단은 일반적으로 편하고 빠른 방식이에요. 물론 선이 여기 중복돼 있지만 얘는 상단에 트리밍 그 다음에 빨간 장대 요거 켜놓은 상태에서 요거 클릭해 주셔서 선을 그냥 끊어 주시면 사실은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선이 이미 여기 다 그려진 거죠. 요 라인이 아까 필요하다 그랬으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뒤에는 뭐 있어도 없어도 상관은 없지만 이해되셨죠?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그릴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이렇게 그리면 편한 점은 사각형이니까 빨리 그리겠지만 우리가 사각형만 그려서 완성하진 않을 거잖아요. 결국은 우리가 CNC 선반을 가지고 그려야 되는 건 얘가 아니라 뭐 되게 많은 그림이거든요. 이렇게 조금 복잡하거나 내경이 있거나 이런 그림들도 나중에는 그려야 되고 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 이런 거를 그릴 때는 맞아요. 지금 마스터캠으로 그리기에는 한계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일단은 그거 정도 이해하고요. 일단 이 도면만 봐서는 사각형으로 그려내도 아무 문제는 없을 것 같다는 거. 이런 방식으로 사각형으로 그리는 방식이 하나 있고 자, 요거 드래그 해서 일단 다 딜리트로 지울 거고요. 그 다음에 선으로 이 사각형 안 그리고 선으로 띄움 그려보는 거 한번 해볼게요. 상단에 선 있습니다. 두 점선 그리기 클릭하시고 자, 일단 요거는 무시하십시오. 요건 불이 안 들어온 겁니다. 자, 원점 콩 찍고요. 자, 우리가 그려야 되는 거 요 위쪽이죠. 요 위쪽이 90도 방향 맞습니까? 캐드처럼 이 가로 방향이 원점 기준에 요 방향이 0도고요. 요 위쪽이 90도고요. 요 안쪽이 180도고요. 밑에 쪽이 270도 방향이에요. 여기 숫자 바뀌는 거 보이시나요? 이거 90도입니다. 됐죠? 자, 여기 클릭을 하셔서 90이라고 주고 엔터. 그럼 얘는 90도로만 늘어나는 선이고요. 됐죠? 자, 그리고 얘는 90도에서 늘어나는 길이를 의미한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요거 얼마 줄까요? 40 나누기 2라고 주시면 됩니다. 되셨죠? 확인 눌러볼게요. 선이 잘 안 보이지만 여기 선이 하나 그려진 거예요. 근데 선이 또 끊어져 버렸죠? 그러면 또다시 직선 클릭하셔서 여기 끝점 콩 찍고 뒤로 빼죠. 이번에는 180도 선입니까? 요만큼 가는 게 50이죠. 이 클릭하고 180도로 주고 그 다음에 값이 얼마라고요? 50이라고 주면 됩니다.
다음에 확인 눌러주시면 이렇게 또 하나가 그려지는 거예요. 자, 이까지 하는 건 좋은데 선을 한 개씩 그리고 또 클릭하고 번거롭죠? 예, 맞습니다. ESC 몇 번 누르고 드래그로 잡고 딜리트로 지우고요. 요거 다시 한번 해볼게요. 상단에 선 그리기 두 점선 클릭하신 다음에 요거 연속선 그리는 방식이 있어요. 요게 조금 편할 수도 있어요. 요거 클릭하시고 연속선. 자, 원점 찍고요. 왼쪽 마우스 클릭. 됐죠? 자, 위쪽으로 아까 같습니다. 90도에 40에 나누기 2죠. 자, 그 다음에 또 180도에 맞습니까? 거리는 얼마입니까? 50 됐죠? 자, 그 다음에 또 위쪽으로 요만큼 올라가는 거죠. 요만큼 올라가는 거죠. 자, 90도 맞죠? 90도고 얘는 결국 얼마입니까? 60에서 40 뺀 나누기 2 값이 요거죠. 맞습니까? 자, 그럼 여기 연산할 때 클릭하고요. 괄호 열고 60 빼기 40 괄호 닫고 나누기 2라고 주죠. 연산이 됩니다. 그럼 10mm 올라갔고요. 그 다음 뒤로는 아까 19라는 숫자 아까 기억하시죠? 각도는 180도라고 주고 그 다음에 얘는 19라고 주고 엔터 치시면 이렇게 그릴 수가 있습니다. 밑으로 선을 내려도 되고 안 내려도 되고 아니면 여기서 확인 눌러서 내시면 됩니다. 우리가 필요한 선은 이제 요 선이거든요. 뒤에 라인은 뭐 사실 있으나 없으나 크게 상관은 없는 선입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이제 선을 그릴 수도 있어요. 이게 편하다 그러면 편하긴 한데 여기에 너무 편해지면 안 됩니다. 우리는 사실 캐드에서 좀 더 편해지고 캐드에서 뭔가 조금 이렇게 선이 정리된 상태에서 끌고 당겨오는 게 원래 더 편해야 됩니다. 결론은요. 아무튼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이제 끝으로 이제 한 가지 더 작업을 하고 이제 마칠 건데요. 리뷰하고 마칠 건데, 캐드 도면을 당겨오는 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를 첫 시간부터 하는 이유는 우리가 캐드에서 그려서 혹은 캐드에서 정리, 편집해서 가져오는 방식이 제가 볼 때 가장 베스트예요. 대체로 다 그렇게 작업하기 때문에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마스터캠에서도 그릴 수는 있지만 되게 번거로워요. 네, 그럼 그것만 하시죠. 드래그 한 다음에 이거 지우고요. 됐고, 자, 여기 캐드 파일에 있습니다. 이 캐드 파일을 좀 가져올 건데 지금 뭐 군더더기 선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데 이거 일단 이레이저 지울 거고요. 캐드 명령어 관련돼서는 캐드 수업이 저한테 있습니다. 오토캐드 2D 작업이 있으니까 그거 좀 공부하셔도 좋습니다. 캐드를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마스터캠도 조금 힘들어요. 여러분들이 마스터캠 가지고 결국 하려고 하는 작업은 가공이긴 한데요. 그러면 사실 가공만 하면 된다고 이해하시는 분들이 태반이에요. 그러나 캐드를 알면 좋은 게 원청에서 캐드 도면 내릴지 뭐 3D 도면 내릴지는 전혀 모르는 상태잖아요. 그죠? 어쨌든 밑그림을 그릴 때 마스터캠으로 다 커버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캐드 파일 불러오는 게 훨씬 편하고 빨라요. 그러니까 캐드에 대한 작은 기능이라도 좀 알면 좋은 거죠. 하다못해 선을 그리고 무브하는 거 기능, 뭐 로테이트를 한다거나 좀 트리밍 한다거나 이런 거 정도는 기본적으로 알고 하셔야지 작업이 되게 편해져요. 그래서 캐드는 마스터캠 하기 전에 먼저 배우고 오셔야 돼요. 원래는. 이해되셨죠? 네. 저한테도 강의가 있다는 걸 좀 강조하려고 하는 설명이 아니에요. 오해는 하지 마세요. 어쨌든 마스터캠, 캐드 꼭 공부하셔야 된다는 거. 자, 다시 마스터캠 와가지고, 캐드 와가지고요. 지금 우리가 필요한 선들은 사실 이런 치수들은 사실 의미는 없지만, 의미는 없어요. 이거 그냥 지우겠습니다. 이제 그리고 얘들도 요거 지우고요. 요것도 지우고 가져오겠습니다. 요것도 지우고요. 이 치수는 있어도 없어도 크게 상관은 없어요. 이렇게 되셨죠? 중심선도 사실 있으나 없으나 상관없고요. 그리고 지금 이 선을 굳이 트리밍으로 해도 안 해도 크게 상관은 사실은 없어요. 마스터캠에서도 다 되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 이제 본인 스타일의 차이인데 저 같은 경우는 마스터캠에서 정리하는 것보다 캐드에서 정리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 왜냐하면 캐드에서의 명령이 좀 더 잘 먹혀요. 더 잘 잘리고. 됐죠? 오버킬이라고 하는 좀 중요한 기능도 있긴 한데 이건 또 차차 설명하기로 하고요. 우선은 요거를 캐드를 요 파일로 여기로 데리고 오는 거 그 작업할 겁니다. 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캐드 파일 요 이름으로 되어 있는데요. 요거 홈으로 요거 심볼로 들어가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할 텐데 바탕화면에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를 버전을 좀 많이 낮춰야 된다는 것만 기억해 주십시오. 캐드에서 버전을 2000으로 낮춰주시고 요거 1강 요 파일로 되어 있습니다. 저장하면 덮어쓰기 하겠죠? 됐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마스터캠 상에서는 여기 열기 오픈 누르시고요. 이건 저장 안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탕화면에 가면 캐드 파일이 안 보일 텐데요. 확장자명을 여기서 캐드로 바꿔주시면 캐드 파일들이 보일 거예요. 그 중에 1강 요거 땡겨 오겠습니다. 열기 누르시면 캐드 파일이 이렇게 들어올 거예요. 네, 되셨죠? 근데 가공 원점이 여기라 그랬는데 지금 도면상에서는 여기로 왔죠. 얘는 캐드의 원점을 그대로 인식하는 습성이 있어서 그죠? 캐드의 원점을 그대로 가져오죠. 그러면 캐드에서 작업할 때도 그림은 여기에 있지만 나중에 정리할 때는 원점을 여기다 당겨 놓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긴 하겠다. 그죠? 그러나 우리는 뭐 괜찮습니다. 마스터캠에서는 원점을 또 이동하는 기능도 있으니까요.
자, 요 도면 데리고 왔죠. 자, 그러면 원점은 우리가 여기다 가져 놓을 겁니다. 상단에 가보면 이동 원점으로 이동이라는 명령이 있어요. 요거 사용해도 되기 때문에 캐드에서 정리를 다 해도 되고 마스터캠에서 부족한 부분도 다 채워서 정리해 하셔도 상관이 크게 없어요. 상단에 이동 원점으로 이동 클릭하시고 여기 원점에 교차점 지점 여기 클릭하시면 원점으로 갔겠죠. 오른쪽 마우스 누르시고 자동 비율 하시면 화면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원점으로 가게 됐죠. 그리고 여기 선이 중간에 필요 없는 선이 하나 같이 왔죠. 예, 맞아요. 상단에 여기 자르기 트림 이용하셔서 빨간 장대 켜진 거 확인하고 이 부분을 그냥 트리밍만 해주시면 돼요. 확인 눌러주시면 되겠죠. 요 뒤에는 이게 뭐 조가 이게 척에 있는 조가 이게 붙잡고 있는 모습이니까 뭐 너무 개의치는 마시고 그냥 딜리트로 지워주시면 됩니다. 이거는 캐드상에서 설명하려고 그림을 그렸던 것 뿐이에요. 되셨나요? 그래서 이제 그 마스터캠에서 캐드 파일을 불러오는 것까지 여기까지 작업 진행했네요. 되셨습니까? 예, 되셨죠? 설명 좀 이것저것 되게 많이 했지만 근데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설명했어요. CNC 선반을 마스터캠에서 CNC 선반 캠 작업을 하기 위한 아주 핵심적인 내용을 이번 1강에서 했다고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다음 강의부터는 또 캐드에서 어떤 그려진 거 혹은 그림을 그려서 갖고 오는 방식이라도 해서 캠을 짜거나 아니면 세 번째 시간부터 캠을 짜거나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번 시간은 마스터캠 X9 CNC 선반 제1강 캠 프로그램 2D 캠 가공 실무 작업 진행했고요. 작업이 이제 마스터캠에서 환경 설정하고 마스터캠에서 스케치 작업하는 거, 그 다음에 오토캐드 도면을 마스터캠에서 불러오는, 즉 활용하는 작업까지 진행했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번 작업은 여기까지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